그걸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떠나야지 점점 나이 들면은 안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배우자와 연애하듯이 오늘 산다 이야기들 제가 또 듣고 부모, 학부모 이제 부모란 게 있지 않아야죠. 예. 선입관 아이를 학원 보내기 전에 감긴 수건부터 풀어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을 보내냐 안 보내냐고 막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경제 여건이 되고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가 먼저 교육관 통일시키면은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뭐 학교 보내고 싶고 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대신 아이한테 아이가 능력이 따라오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학원을 보내기 전에 강견 수급부터 풀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가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 대해서 그걸 수준을 정하고 아이가 따라오는지 계속 보면서 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경제 수준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뭐 대치동 사는 사람은 그냥 대치동에서 당연히 보낸 거지 일부러 애를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뭐 아이를 예체능을 보고 싶으면 또 예체능 보는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그 가정 수준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혹자는 뭐 교육자 중에 뭐 학원 보내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 부모나 가정의 환경이 중요하고 아이의 환경이 아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그걸 특성을 봐야지 무조건 뭐 학원 어디까지 보내면 몇 학년 뭐 어디까지 보내라 뭐 사탐 과탐 보내라 보내지 마라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가정의 특수성을 좀 배려하지 않은 해결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는 항상 배우자랑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학원비를 저는 저희 딸한테 얘기해요. 너 학원비가 지금 얼마라는 것을. 그 아이가 깜짝 놀라죠. 왜냐면 저희가 일주일에 만 원씩 만 원씩 용돈 주는데 네 학원비에 들면 아이가 깜짝 놀라거든요. 자기 학원비에 대해서. 공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죠. 힘든지 아닌지 물어보면서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물어보고 또 중요한 거는 학원을 보내냐 안 보내냐는 거를 어디까지 보낼지를 부부가 먼저 정해놓고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보낼지를 좀 계속 고민하면서 또 주변을 보면서 동네를 보면서 또 내 가정 우리 집 환경을 소득을 보면서 그걸 정하는 거지 무조건 뭐 옆집에서 누가 했다고 따라가거나 이건 아닌 거죠. 내 가정 환경 내 수준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부부가 대차대조표를 분기에 한 번씩 짜야 돼요. 대차대조표를 소득이 뭔지 부채가 얼마인지를 보고 저는 거의 저희 딸한테 보여줘요. 우리 집 자산이 언제고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연 이자가 얼마 나가는데 네 학원비가 지금 우리 집 소득에서 몇 프로를 차지해라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 줍니다. 딸한테. 물론 허투루 듣긴 하는데 하지만 은근히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힘들면 이야기해라. 엄마 아빠는 땡큐다. 힘들면 이야기해. 엄마 아빠 땡큐야. 너 상당히 학업이 많이 들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또한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부부가 먼저 아까 그래서 제가 대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화가 되는 부부라는 거고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부부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이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저도 저희 집안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약간 방임형이고 저희 와이프는 또 약간 좀 챙기는 형인데 그래서 아이가 약간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랑 같이 안방에서 대화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좀 혼란스러워하는데 우리 오늘 교육관 다시 잡자. 둘이서 먼저 한 30분, 1시간 교육관 통일시키고 다시 아이를 불러요. 너 오늘 학원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는 오늘 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라고 공통된 메시지를 아이한테 줍니다. 안방으로 불러서. 그럼 아이가 안방에 들어오는 거는 엄마 아빠가 컨센서스가 됐다는 걸 아이가 인지하고 들어와요. 그전에 엄마 아빠 틈에서 얘가 놀이 보거든요. 아빠가 이길지 엄마가 이길지.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안방에 불러 들어가는 순간 벌써 회의가 열리는데 그리고 아이를 안방으로 부릅니다. 안방에 들어온 거는 아이가 뭔가 오늘 자기가 통보가 된다는 거를 엄마 아빠가 회의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시 원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이런 프로세스 체계도 이것이 부모력입니다. 이게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이게 부모력이에요. 안전한 존. 안전한 존이 그냥 아이를 놀기 위해서 안전한 존이 아니고 학업적인 측면, 대학적인 측면, 사교육 측면 모든 거에 엄마 아빠가 공통된 통일된 메시지를 내줄 때 아이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힘인 거죠. 아빠의 힘이 엄마의 힘이 아니고 엄마, 아빠, 부모의 힘인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지 말고 배우자를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그래서 교육관에 대해서 맞추고 어느 때까지 대학 보낼지 맞추고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가 오늘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학원을 계속 어떤 식으로 할지 학원을 옮겨줘야 될지 아니면 좀 더 학원을 그러니까 지루하면 또 바꿔줘야 될지 지금 영어 수학하지만 국어도 보낼지 학년이 올라가는데 사탐도 과탐 보낼지 저는 보내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부부가 정하는 거예요. 누구는 사탐 보내고 누구는 과탐 보내고 누구는 초등학교 때까지 몇 어디까지 보내야 되고 뭘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정보는 킵하되 결론은 부부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한테 어나운스 해주고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보여주고 힘들어 좀 빼주고 힘들어지면 가고 아이가 공부에 욕심내면 좀 더 밀어주고 그러려면 부부가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대화하고 재테크에서 대화하고 대학에 대해서 대화하고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안방에서 수시로 회의하고 우리가 왜 회사에서만 회의합니까? 부부도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회사보다 더 많은 일들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서. 그래서 매일 수시 회의를 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회사가 결산하듯이 우리 재테크를 고민하고 아이의 학원비가 현재 우리 재정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아이한테 한 번씩 어나운스 해주고 저는 그것이 부모의 이력이라고 봅니다. 엄마 아빠가 통일된 교육관을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아이한테 주는지 안 주느냐. 아이를 혼란스럽게 해서 아이가 공부에 방해가 되고 아이가 스마트폰 만지는 게 혼선이 오고 엄마 아빠의 빈틈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아이가 생기는 가정은 그게 한번 텀이 벌어지면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단합하고 TF처럼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공동 TF 팀원이 되는 거죠. 실시간 회사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엄마 아빠가 워룸을 만들어서 안방에서 회의해서 아이를 불러서 그에 대해서 엄마 아빠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아이가 그래서 반박하면 그러면 엄마 아빠 다시 또 재조정해서 다시 의견을 주고 그것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